안녕하십니까, 백선혜입니다. 9월 23일 수요일 장전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주요 기술주가 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부담 요소는 산재해 있는데요. 그래도 3대 지수는 호재에 더 반응하며 모두 상승세 보였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시장은 변동성이 많았습니다. 3대 지수의 그래프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상승하며 시작한 시장은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 정도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반등에 성공하며 시초가보다 높은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블루칩 클럽인 다우 지수는 0.52% 오르며 27,288선에 마쳤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1.05% 상승하며 3,315선에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71%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963선에 장 마쳤습니다. 먼저 주요 기술주들은 다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등이 오름세 보였는데요. 최근 기술주의 약세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비대면 활동 수혜주로 평가받는 기술주들이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아마존은 5% 넘게 상승했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페이스북, 넷플릭스 모두 크게 상승했습니다. 니콜라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 테슬라만 하락했습니다. 연준의 경기 부양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부양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추가 재정 부양책 도입도 촉구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기존 부양책에서 연준 대출 프로그램 지원 용도로 배정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해 쓸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들도 양호했습니다. 8월 기존 주택 판매는 지난달보다 2.4% 증가하며 600만 채를 기록했는데요. 전문가의 예상치인 605만 채보다는 다소 적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9월 제조업 지수는 지난달 18에서 21로 상승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은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일 하루 신규 확진자는 약 5만 2천 명으로 집계되는데요. 8월 중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만 3,300명으로 지난주보다 1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날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각지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가팔라지면서 봉쇄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미중 갈등도 여전합니다. 틱톡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글로벌이 새 회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틱톡과 관련해 협상이 타결되면 중국과 무관한 회사가 돼야 함을 언급한 건데요. 하지만 바이트댄스는 미국 회사인 오라클과 월마트의 지분 일부를 판 이후에도 틱톡 글로벌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호재가 많았던 뉴욕 시장은 모두 플러스권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5시 30분부터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오전 7시 15분 기준으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시장의 예상과 비슷한 기술력을 발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아직 베타 버전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가 한 달 뒤 선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정규장에서 전날보다 5.6% 내렸습니다. 레리 커들로 위원장은 코로나19에서 광범위한 경제 회복을 위해 꼭 추가 재정의 부양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V자의 회복이 패키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일부 산업이나 기업이 추가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목표가 정해진 패키지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몇 주 동안 백악관이 학교와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싸워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경제 전반이 침체 이후 회복기에 접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산업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커진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59년 만에 마련한 건데요. 정부가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단 11일 만입니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추석 전에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4차 추경의 최대 쟁점이었던 통신비는 13세 이상 전 국민 2만 원 지원에서 16에서 34세와 65세 이상 지원으로 대상이 축소됐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바이오 산업의 가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오늘 오전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 2020 개막식에서 바이오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산학연 병원과 정부가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코로나19로 높아진 K-바이오 위상에 걸맞는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바이오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유럽 재봉쇄 우려에 상승했습니다. 0.34% 오른 93달러 97센트에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원 오른 1,165원에 마감했습니다. NDF 역의 환율이 1,163원대로 마친 것을 감안하면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 앤 테마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언팩 파트 3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새로운 스마트폰이 공개될 예정이고 갤럭시 S20 펜 에디션일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관련해서 휴대폰 부품과 삼성전자의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미국에서는 파월 의장이 증언을 합니다. 워싱턴 DC의 합동경제위원회에서 경제 전망과 최근의 통화정책 조치에 대해 말할 예정인데요. 증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준비된 진술이고 다음은 질의응답 세션입니다. 증언의 질의응답 기간 동안에 시장의 변동성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도 발표됩니다. 에너지 정보국 원유 재고는 미국 기업들이 보유한 상업용 원유의 주간 변화를 배럴 단위로 측정합니다. 재고 수준은 석유 제품의 가격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유 섹터의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행사가 개최되면서 우리 시장에도 2차 전지 관련주가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또 정오에는 7월 인구 동향이 발표됩니다. 이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지는 방송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